안녕하세요. 제임스입니다. 내일이 1월 4일 2021년 첫 거래일입니다. 현재 보유 종목과 내일 관심 종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기준을 정립하는데 참고용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SY하고 GH 신소재가 있는데요. 둘 다 음악병실 관련주고 어제 보니까 확진자 수가 좀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이 더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고 향후에 확진자 수에 따라서 좀 움직임이 달라지겠지만 아직까지는 이 종목의 움직임이 특이사항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SY 같은 경우 더 내려오면 이 기준봉의 하단부에서 한 번 더 잡을 생각이고, GH 신소재는 만약에 지금은 추가 매수를 하지 않을 거고, 만약에 깊은 투매가 나오거나 하면 그때는 한번 추가 매수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신신제약이 있는데요. 신신제약은 현재 이 박스권의 이 하단부 쪽에 지금 현재 위치를 해 있고, 이 기준봉의 하단부에 와 있기 때문에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더 깊은 조정이 나온다면 그 구간에서는 한 번 정도 더 매수를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링네트하고 오텍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보면 강하게 상승을 하고 깊이 하라 그랬죠. 이 오텍도 마찬가지고요. 상승 이후에 깊이 하라 그랬고, 이 기준봉의 그 시작 부분 또는 그 이하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이런 종목은 흐름이 좋아서 매수했다기보다는 이 부분에서 크게 더 내려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접근을 했고요. 여기에서 더 이탈을 하게 된다면 하락 이후에 되돌림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매수를 해놓은 거죠. 그리고 ECS 같은 경우는 차트의 위치가 좀 높은데요. 여기에서 1차 상승이 나왔고 박스권 이후에 강하게 상승을 했는데 지금 조정 구간에서 거래량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고점 대비 지금 조정폭이 약 30% 이상 나왔는데 이렇다 할 반등이 없었어요. 거래대금이 상승할 때는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현재 매수를 해놓은 상태고, 이 종목은 이 앞에 있던 이 전고점 부근까지 하락을 할 수도 있거든요. 여기에 갭이 있죠. 이 저점 부근에서 돌려서 올라갈 수도 있지만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했고, 거래대금이 좋기 때문에 한 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종목을 보면 이 대웅제약을 전거래일에 매도를 했고요. 지금 현재 시간외에서 살짝 올라 있는 상태인데 이대로 올라가면 매수를 하지 않을 거고요. 만약에 이 분봉상에 이 매물대 안으로 다시 진입을 하게 된다면 이 매물대 안에서는 다시 분할 매수 계획으로 접근을 해볼 생각입니다. 아직까지 상승할 때 거래량이 나온 게 없고 어느 정도의 반등 폭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로 상승할 여력이 남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간다면 어쩔 수 없지만 조정을 받는다면 다시 한번 재매수를 해서 수익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웅이 있는데요. 대웅제약하고 대웅은 거의 같은 종목이지만 일단 대웅제약을 선택한 이유는 하락할 때 거래대금이 전혀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대웅제약을 선택을 했는데, 이 종목을 보면 29일을 보면요. 고가가 6.4%고 그 다음 날은 3.6%입니다. 그리고 대웅은 같은 날에 보면 8.4%고 그 다음 날이 5.1%죠. 변동성이 약간 더 좋고 상승률이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대웅도 괜찮긴 한데 저는 이 대웅제약이 거래대금이 전혀 나가지 못한 부분이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대웅제약을 선택을 해서 매수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까뮤인씨 안철수 관련주고요. 상승하고 횡보 이후에 한 번 더 상승을 했고 다시 박스권을 그렸는데 여기서 조정을 줬죠. 그런데 강한 거래대금으로 돌파를 시켰죠. 그리고 현재 조정받을 때 거래대금이 전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조정을 하고 있고요. 여길 보면 어느 정도 횡보를 하고 있는 구간인데요. 이쪽에 지지저항 구간을 이용해서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면 한번 매수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세로닉스가 있는데 이 종목이 여기서 조정을 받다가 한번 되돌림이 나왔습니다. 이 구간에서 되돌림이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 자리로 저는 대략 이 상한가의 종가 이하 구간, 이 정도 구간에서 한번 매수를 해볼 생각이고요. 이 갭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는 매수를 안 하고 이 상한가의 종가 이하로 내려올 때 한번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상승할 때 거래대금이 상당히 좋았고 조정 시에는 거래대금이 지금 없습니다. 세로닉스의 상승 이유는 그 자회사인 LNF가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1조 4,500억 정도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모회사인 세로닉스가 상승을 했죠. 세로닉스가 시총도 가볍고 훨씬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LNF보다는 세로닉스를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페24는 지금 이 흐름이 약간 이제 횡보하는 흐름인데요. 이 기준봉의 하단부를 이용해서 내려온다면 한번 볼 생각이고요. 백금 TA도 마찬가지 관점이고요. 종근당 바이오를 최근에 한번 매수해서 수익 실현을 했는데 차트를 보면 현재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온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위에서는 매수를 하지 않고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면 이 아래 구간에 횡보했던 이쪽의 지지라인을 이용해서 진입을 해보려고 합니다.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만약에 깊은 조정이 나오면 되돌림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래대금이 상당히 크게 터졌던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장에 재료가 남아있고 사람들의 관심은 많이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체라라는 종목이 있고요. 네이버의 자회사 스노우하고 이 알체라하고 회사를 하나 만들었죠. 조인트 벤처. 그런데 알체라의 대주주가 스노우고 스노우의 대주주는 네이버죠. 결국에는 네이버에 연관된 재료로 상승을 했다고 볼 수가 있고, 이 종목은 분봉을 보면요, 움직임이 좀 싸납습니다. 고점에서 한 번에 30%를 밀어버렸고요. 이날에도 보면 이 고가권에서 한 번에 거의 3분봉 하나에 14%를 밀었죠. 움직임이 상당히 등락폭이 세다고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종목이 꼭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움직임 폭이 크기 때문에 매수를 할 때 좀 깊게 분할 매수를 하면 상승할 때도 순간적으로 튀어 올라서 순간 매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임이 크게 나오는 종목들은 매수할 때도 1차 매수와 2차 매수를 아예 동시에 걸어놓는 게 좋고요. 1차 매수가 체결되면 체결과 동시에 바로 매도 주문을 넣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순간 하락했다가 바로 튀어오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게 가볍게 움직이는 종목은 매수 매도 할 때도 좀 빠르게 매수 주문이나 매도 주문을 넣어놓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명신산업이 있는데요. 명신산업도 이 부분에서 한번 매수를 했었는데 이제 좀 반등이 많이 나왔는데 이 종목이 아마 쉽게 하락이 나올 것 같진 않거든요. 아마 자리가 오질 않겠지만 이 정도 구간까지 만약 조정이 오면, 빠른 시간 안에 조정이 오면 한번 들어가 볼 생각이고요. 포인트 모바일은 이제 고점을 찍은 이후에 날짜가 좀 많이 지났습니다. 거래대금은 상승할 때 굉장히 좋았고 조정할 때는 아직까지 거래대금이 나오지 않아서 아마도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혹시라도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좀 낮은 구간에서 기다려보는 방법으로 매매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이 있죠. 셀트리온 제약은 현재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고 아마 1월 달 안에 또는 2월 초 그 안에 승인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종목이 만약에라도 깊은 자리가 오면 이 지지저항 라인을 이용해서 한번 매수를 해볼 생각이고요. 아마 쉽게 오진 않겠죠. LMS도 이 구간에서 오랫동안 횡보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매수를 하지 않고 좀 깊은 조정이 오면 이 기준봉의 낮은 구간을 이용해서 한번 들어가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문배철강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이 종목은 기준봉 이후에 봉의 크기가 상당히 좀 작게 움직이고 있고 그렇게 사람들의 주목을 못 받는 종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종목들도 관심이 없다가 어느 순간 또 상승하기도 합니다. 이 장기적인 이 박스권을 뚫어낸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지금 매수를 하지 않겠지만 기준봉에 낮은 구간을 준다면 한번 들어가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현대바이오가 있는데요. 이 구간에서 한번 매매를 했고 현재 강하게 상승을 했죠. 거래대금이 이 앞에 있는 거래대금만큼 터진 상태입니다. 시간 외에도 지금 올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조정을 주진 않겠지만 앞으로 차트의 흐름을 보고 재진입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남전자가 있고요. 성우하이텍, 신성델타테크, 박셀바이오, 이런 종목은 제가 따로 영상을 올렸었죠. 그리고 현재 상승 중인 종목들이 있고요. 이런 종목들은 앞으로 조정되는 모습을 봐서 흐름에 따라서 매수 타점을 잡아보려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은 좀 거리가 좀 멀었습니다. 종목들을 보면 어느 정도 매수가 될 만한 위치에 있는 것도 있고 어떤 종목은
상당히 거리가 멀어서 오지 않을 만한 위치에 있는 것들도 많이 있죠. 매일매일 시장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고 매수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택권은 제가 가지고 있고 제 입장에서 유리한 상황에서만 매수를 할 거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위치에 낚싯대만 걸쳐 놓도록 하겠습니다. 매매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저는 주식시장에서 돈을 버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불리한 위치에서는 진입을 하지 않고요. 유리한 위치에서만 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매매한 거를 보면요. 이 키움 계좌 같은 경우에 매수 일자가 5일밖에 안 됩니다. 여기 보면 그렇죠. 매수 날짜가. 그리고 이 KTB 쪽 계좌는 매수 날짜가 좀 더 많습니다. KTB 쪽에서는 종목이 오면 일단 1차 진입을 하는 편이고 이 키움 계좌 쪽에서는 그 종목들 중에서 좀 더 좋다고 생각되는 종목들만 매매를 하는 건데요. 두 계좌의 수익률을 보면 키움 계좌 쪽이 더 좋습니다. 매매를 많이 하지 않은 키움 계좌의 수익률이 더 좋다는 것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고요. 실제 매매에서도 나왔듯이 매일매일 매매할 필요가 없고 유리한 위치에서만 매매를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급하지 않게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종목은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내일 첫 거래일인 만큼 무리한 투자보다는 한 해 농사를 시작하는 마음으로 차분하게 매매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